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왜 대선 전에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느냐,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보시죠. 지금 대선 20일 남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도 지금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차기 당권을 노리고 저런 정책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워낙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법률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논평해야 될지도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의 이 국회 법사위 상황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걸 의심할 정도입니다. 자, 법원이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서 내린 판결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그 법조항을 없애는 법을 올리지 않나. 또 정말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전부 다 국회로 불러서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정말 이러한 식의 법안들을 잇따라서 내고 지금 또 특검법까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법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죠? 뭘 특검을 한다는 겁니까? 이분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소신과 대법관들의 어떤 이 법리적 상식에 따라서 판단한 걸 가지고 지금 국회가 입법권을 앞세워서 법을 없애버리고 특검을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에서 많이 봐왔지만 오늘의 저 법사위의 모습은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같이 보시죠. 심지어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도 지금 민주당의 내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걸림돌 되는 대법원장을 욕보여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 전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똑같이 청문회 열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법조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가정을 전제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 유죄와 무죄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이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했고, 무죄의 판결 이유도 기존의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원용해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판결이라고 한다면 2회 정도의 심리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이 1심의 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죄를 파기환송하는,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고 하면 과연 배당 9일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겠느냐, 제대로 검토가 됐겠느냐, 법조계의 문제를 대법관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했겠느냐, 이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같은 질문입니다만, 만약 2심을 그대로 인용해서 무죄 취지로 했다면 이렇게 빨리 선고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고일 지정했을 때는 그조차도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무죄 취지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역시 무리지만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뭐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뭐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부터 검토했다고 대법원에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22일에 배당을 하고 24일 2회 전원 합의 심리 기일에 사실상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가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비판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선거 과정에서 결론을 어떻게 정해놓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이 결론을 선거 과정에 내놓음으로써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 정치 관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따질 문제이기는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를 환송을 했다면 정치적 목적, 관여의 의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과 또 대법관들 다수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열고 또 심지어 또 특검까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들이 오늘 전원 불출석하면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우리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 같아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랑 똑같냐면요.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법을 제정하는데 그게 판사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기현 변호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법관님들은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 100m 한 20초에 뜁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 보고 나는 20초에 뛰는데 너는 왜 9초에 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된 비판이겠는가. 지금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은 파기가 된 겁니다. 파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유죄가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예.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법원에서 선고한 거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유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관을 작출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런 청문회와 특검법까지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이 2027년 6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장으로 계속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라고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운동화 속에 돌멩이 같이 거추장스러운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선을 2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